JTB 이야기쇼 건강의 유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입니다. 예.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그런지 아주 따뜻하게 옷들을 입으셨는데 요즘은 또 그 감기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입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박은 씨는 뭐 먹고 나왔습니까? 반찬. 평소에는 여러 가지 반찬을 다 잘 챙겨 먹는데 오늘은 바빠서 그냥 빈속에 굶었습니까? 나왔습니다. 예. 그러게요. 아우. 요즘 사람들 이제 먹는 거에 신경을 특히 많이 쓰고 있는데 뭘 먹느냐에 따라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 몸이 또 건강할 수도 있고 예. 약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다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요 근래 들어와서 생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직접 이제 생식을 하고 있는데 생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혹시 임정용 씨는? 그럼요. 오늘 제가 생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왔거든요. 이 생식이라 하면은 살아있는 음식이거든요. 그 한자어로 살생이거든요. 이 반대어는 사식이라고 하죠. 이 사식은 특히 이제 교도소에 넣어주는 음식을 또 사식이라고도 하고요. 참 많이 연구했습니다, 제가. 갈 길이 먼데요. 삼천포로 좀 빠져봤습니다. 많이 올렸는데 이 생식이라는 게 화식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익히지 않고 날 걸로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인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식의 인기도 날로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JTB 이야기쇼 건강에서는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3주 연속해서 특강을 마련했는데요. 생식에 관한 특강입니다. 첫 번째 1부는 사람은 왜 아픈가, 그리고 네. 제2부는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있나, 그리고 제3부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이렇게 해서 3주 동안 연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람은 왜 아픈가를 주제로 강연을 들어보겠는데요. 생식 전문가이자 한국대체의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신 김수경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김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전주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게 돼서 여간 기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전주에 오면 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입에 발린 아부성 발언이 아니고 진심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내용은 사람은 왜 아픈가? 시어머니하고 3년을 한 집에 살면서 시어머니 성을 모른다 그래요. 또 밤새껏 울고 나가지고 누가 죽었느냐고 묻는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 몸에 기어다니는 이를 보고 물어보면 이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세요? 주인 좀 만나보는 게 소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는 전부 올맞다 그러지 자기 이라 그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은 왜 아픈가? 우리는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늘 고민을 하면서 왜 아픈가에 대해서 그 정의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연 3주 동안 사람은 왜 아픈가? 또 무엇이 잘못된 먹거리인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건강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널을 전주TV에 고정해 놓으시고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왜 아픈가 하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는 사람이 아픈 거는 피로 때문에 아픕니다. 피로 때문에. 피로 그러면은 광범위한 내용이 돼가지고 정의를 정립하기가 좀 어려운데 피로는 뭐의 전제 조건이냐면 휴식하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피로하다는 얘기는 쉬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피곤한데 쉬라 그랬는데 쉬지 않으면 아픕니다. 근데 아플 때 아프다는 얘기는 조금 더 많이 쉬라는 얘기거든요. 이럴 때 사람들은 약을 먹고 꾀를 부립니다. 그래서 좀 나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더 아프면은 더 많이 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안 쉬어요. 그래, 쉬어라 그랬는데 안 쉬면 아주 쉬어라. 네? 아주 쉬어라가 되는 게예요. 아주 쉬는 게 뭐예요? 네. 그런데 이 피로가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뇌의 피로가 있고 장부의 피로가 있고 사지의 피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은 뇌가 피곤해서 병이 생길 수가 있고 오장육부인 장부가 피곤해서 병이 생길 수가 있고 사지가 피곤해서 병이 생깁니다. 뇌는 왜 피곤하냐?
배가 아프다. 예? 누굴 정말 죽이고 싶다. 간이 뒤집어진 것 같다. 작년에 먹은 송편이 올라오는 것 같다. 예?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뇌가 엄청나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했을 때 살맛도 안 나고 밥맛도 없고 손가락도 까딱하기 싫을 정도로 힘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뇌의 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 피곤하냐면 분노가 피로의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이고 그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스트레스가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화낼 일 많고 쫓기는 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뇌가 피곤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충청북도가 고향인 사람인데 소백산 밑에 살았는데 그때는 신문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시계도 없고 지금같이 텔레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전혀 불편한 게 없었어요. 대통령이 누가 됐는지 뭐 대통령이 뭔지도 몰랐고 제가 어릴 때는 소식은 소문이고 소식이에요. 뭐 그렇대더라. 그 다음에 시계는 아침에 그 창호지에 햇빛이 어디 들어오느냐 하는 게 시계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쯤 들어오면은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맞춰가지고 밥 먹고 학교 가고 또 산에 꽃이 피면 봄인가 보다. 보리 이삭이 피면 이제 여름이 가까웠나 보다. 뭐 이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전혀 불편한 게 없었어요. 지금은 시간 몰라도 궁금하고 텔레비전 안 봐도 궁금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난주에 연속극 그 내용이 어떻게 됐지? 이거 궁금하고 이렇게 사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화낼 일 많고 쫓기는 일 많아가지고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 하냐 스트레스 시대 또는 분노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분노하게 되면 사람들은 뇌가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피곤하다는 사실. 그리고 화를 내면 피가 역류해 올라옵니다. 얼굴이 벌개지고 숨을 몰아쉬게 되죠. 그만큼 화를 내면 뇌에서 요구되는 피의 양, 영양의 양, 산소의 양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뇌가 피곤해져요. 그래서 뇌를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분 좋게 웃으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분 좋게 웃으며 살면은 우리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배가 꼬득하고 막 이상하다가도 한번 신나게 막 웃고 나면은 소화가 쑥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살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소일로라 그랬거든요. 한 번 웃으면은 젊어지고 한 번 노하면은 분노하면 늙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이 명제를 놓으시고 즐겁게 사시면은 뇌가 피곤한 것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의 피로가 건강을 방학적인 해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부의 피로입니다. 장부를 흔히 뭐라 하냐면 오장육부라 그러거든요. 오장육부. 뭐 쓸개 빠진 사람이라 저 사람은 장부도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하여튼 오장육부. 여러분들 이 오장육부가 뭐 때문에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오장육부는 콧구멍 2개하고 입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콧구멍 2개만 틀어막고 입만 틀어막고 오장육부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살기 싫은 분들 계시면 콧구멍 2개하고 입만 틀어막으시면 돼요. 이 세 구멍을 막으려니까 힘이 드니까 한 구멍 막는 방법이 여기 막는다. 그러면 오장육부 중에서 폐는 콧구멍 때문에 존재하죠. 코로 들어오는 공기를 들여다가 질소와 산소 이런 걸로 구별해가지고 우리 몸에 쓸 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산소를 하루에 얼마 정도 우리가 이용하냐. 그러니까 공기를 하루에 얼마 정도 이용하느냐 하면은 약 보통 9,000리터를 이용합니다. 하루에 9,000리터.
만일에 이 공기를 돈을 주고 사서 마신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살 수가 없어요. 하루에 평균 사람이 호흡을 몇 번 하느냐 하면은 1분간에 12번 내지 15번 정도 합니다. 1분간에 한 번에 들여 마시는 공기 양이 약 500cc 정도 됩니다. 보통 호흡을 할 때 얘기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 할 때는 양이 다르고, 그러면 500cc 곱하기 1분간에 12이라 그러면은 이게 cc예요? 그러면 1분간에 몇 cc? 6000cc예요. 약 6리터 정도 되죠. 하루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1440분이거든요. 하루가 1440분이니까 대충 계산해가지고 얼마가 나면 9000리터 정도 나오죠. 이 9000리터라는 호흡을 통해서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사람은 공기가 나쁘면 어디가 피곤하냐면 폐가 피곤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은 얼마나 마시느냐. 물은 음식물에 들어있는 전량을 따져가지고 약 3리터 정도를 마시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 살아가는데 물은 3리터 정도 마십니다. 그 3리터 정도는 입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물은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뭐가 되느냐. 전해질 용액이 되죠. 우리 몸에 전해질 용액이 되는데 이 3리터의 물이 우리 몸의 체액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죠. 적혈구도 물속에 녹아있는 것이고 백혈구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모든 성분, 우리가 먹는 영양도 물속에, 심지어는 지금 말씀드린 공기를 통해서 들어온 산소도 어디에 녹아있느냐, 물속에 녹게 되어 있습니다. 물속에 녹아가지고 그것이 혈관을 피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전신을 돌면서 주고 싶은 데다 갖다 주고 또 찌꺼기 있는 것 도로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나쁘면은 오장육부는 피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을 마시느냐? 제가 아까 여기 와보니까 여기 물들을 안 마시고 뭐 이상한 것들, 깡통에 든 거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마시는데 내가 보니까 이 양반들 아직 멀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은 어떤 물이 좋은 물이냐? 붕어가 살 수 있는 물이 최고의 물입니다. 여러분들 붕어한테 커피 한번 줘보세요. 너도 먹고 나도 먹자 해가지고 커피 줘보시면은 붕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줘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해보세요. 또 붕어 어항에다가 콜라를 갖다가 주면서 아 이거 뭐 콜라가 맛있으니까 같이 먹고 살자 해가지고 콜라를 어항에다 집어넣었다 그러면 아마 물고기 살아남을 물고기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청량음료수를 마시든 간에 맨 마지막에 우리 몸에 쓰여질 때는 뭘로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뭘로 쓰여지냐? 물로 쓰여져요. 물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물이 돼서 쓰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환자 병원에서 커피 좋아한다고 커피 주사 놔주는 분 못 보셨죠? 커피 놔주는 분 봤어요? 못 보셨죠? 네? 또 뭐 콜라를 주사로 혈관 주사 놔주는 의사도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물은 놔주거든요. 생리식염수라는 것이 물에다가 순수한 물에다가 0.9% 소금물이거든요. 그거 주사 놔주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물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물이 세계에서 제일 좋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금수강산이잖아요. 근데 물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뭐라냐 물 쓰듯 한다 그랬거든. 그 해픈 여자 보고 물 쓰듯 한다. 해픈 사람 보고 말이야. 그래서 물은 흔한 것, 아무렇게나 쓰면 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에 와가지고 물을 사 먹는 세상이 된 거죠. 이만큼 물을 관세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물이 나빠지는 것만큼 건강이 나빠지고 있어요. 물은 우리 몸에 연령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70% 정도가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쁘면은 70%의 건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물이 좋으면 그 물 자체만 가지고 70%의 건강이 좋아질 수가 있고 물이 나쁘면 그 물 자체만 가지고 70%의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관계를 따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중에 최고의 음료수는 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아무리 지금 비싼 것 같지만 물값이 제일 싸요. 어떤 음료수보다 물값이 쌉니다. 여러분들이 중국 여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쌀은 1kg에 얼마냐면은 80전 합니다. 우리 돈으로 아니라 중국 돈으로 80전을 합니다. 그런데 물은 1.5리터 한 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위안을 하는 게 5위안. 그러면 물값이 얼마냐면 5kg의 쌀값보다 비싼 거예요. 물 한 병하고 쌀 5대하고 바꿔야지만 될 정도니까 얼만큼 물이 비싼 겁니까? 그런데 그럴 정도로 물값이 아주 비싼 동네가 있나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마실 물이 제일 싸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이 나쁘면은 장부는 피곤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장부가 피곤하게 되는 것 중에선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장부가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장부가 피곤해.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 이 무엇을 먹는 게 먹는 거대로 뭐가 이루어지냐. 이제 지금 뇌가 피곤하고 장부가 피곤하고 사지가 피곤하게 되면 이것의 피곤. 이제 이걸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뇌의 피로, 장부의 피로, 사지의 피로는 결과적으로 뭐하고 관계되냐? 피의 질하고 관계가 됩니다. 피의 질.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떤 피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건강의 척도가 좌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병원에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검사가 무슨 검사예요? 피 검사죠. 뭐 GOT가 어떠니, GPT, 콜레스테롤치, 혈당치, 뭐 그래서 피 검사 쫙 해놨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뭘 검사한 거예요? 피의 질을 검사한 거죠. 그러니까 제 피나 여러분들의 피가 다른 것이 누가 얼만큼 뇌를 피곤하게 사느냐, 장부를 피곤하게 만들었느냐, 사지를 피곤하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피의 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많이 쓰고 분노 많이 한 사람 피 나쁠 것이고, 오장육부 피곤하게 만든 사람 피의 질이 나쁠 것이고, 사지를 피곤하게 만든 사람이 피의 질이 나쁘죠. 이 얘기가 조금 딱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농담 삼아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피의 질이 결정되는 거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요건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려야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입이 있어요. 이 장부의 피로 중에서 코로는 공기라는 것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폐로 가가지고, 폐에서는 78%의 질소와 21%의 산소 중에서 21%의 산소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심장으로 갑니다. 입으로는 뭐가 들어오냐? 물과 밥이 들어오죠? 물론 술도 들어오고, 들어오지만은 일반적으로 먹는 걸 기준으로 하면 물과 밥이 들어오는데, 이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려가서 위에서는 작은 창자에 가가지고, 뭐 12지장인 이런 걸 떠나서 여기서 이 작은 창자에서 두 갈래 끼로 갈리죠. 영양이라는 거는 간의 문맥이라는 곳으로 가고, 이쪽은 큰 창자로 가가지고, 이게 이제 몸 밖으로 나가는, 이제 노폐물 찌꺼기는 몸 밖으로 나가죠. 문맥으로 간 영양소는 어디로 가냐면 심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산소, 로미오레는 산소하고, 여기 있는 줄리엣이라는 영양이 모여가지고 심장에서 산소와, 그러니까 산소와 영양이 결합이 된 상태,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피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게 피예요. 그러면 병원에서 이제 피 검사를 해가지고 피의 질을 검사해 놨는데, 사실은 피를 고쳐야지만 병을 고치게 돼 있는데, 피의 내용을 알고 보니까 지금
그냥 피로만 생각했었는데 피가 보니까 코로 들어오는 공기의 내용하고 입으로 들어오는 물과 밥에 따라서 피의 질이 결정이 된다는 이런 해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피가 나쁘다 그러면은 피가 지금 나쁘다고 그러지만 피가 나쁠 때 병원에서는 어떤 거밖에 못하냐면 피가 나빠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뭘 고쳐야 돼? 피를 고쳐야 되죠.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피를 고쳐야 되는데 피를 고치는 방법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현대의학에서는. 그래 오늘 제가 우리 전주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오늘부터 3주 동안에 피를 고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피 고치는 방법만 알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채널을 돌리지 마시고 고정해서 보시라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께서 피를 고치시는 방법만 알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의 질이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 피를 못 고친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요걸 피를 통해서 또 뭐가 이루어지느냐? 피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세포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세포가 모인 것을 갖다 뭐라 하면 이걸 조직이라 그럽니다. 조직이 모인 것을 갖다가 기관이라 그러고 기관이 모인 것이 뭐예요? 몸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몸이라는 걸 가만히 놓고 보면은 몸의 시작은 코로 들어오는 공기하고 입으로 들어오는 밥과 물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뭐가 결정이 된 거예요? 몸의 상태가 결정이 된 거다. 근데 우리는 아무 공기나 마시면 되고 아무 물이나 마시면 되고 아무 밥이나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어떤 것을 먹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된 피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피가 이렇게 되는데 오늘 시간에는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피의 내용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사람은 왜 무엇이 피를 나쁘게 만드는가 또 무엇을 먹는가까지 3부작을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실 때 결론을 낼 수 있게끔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가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속방송국 보시지 말고 이 채널에다 고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피는 어떻게 되냐면 피를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피에 대한 설명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리가 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피가 가장 중요한데 피를 몰라요. 여기 이제 피가 있습니다. 이 피의 한 방울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먼저 원료 인자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기와 물과 밥입니다. 이것이 피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에게 영향을 주는 인자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영양인자입니다. 영양인자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노라든가 그 다음에 좌절감이라든가 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전부 피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인자가 환경인자가 있어요. 사람이 추울 때는 피가 잘 돌질 못하죠. 더울 때는 피가 잘 돌죠. 우리가 사우나탕에 가서 이렇게 노골노골하게 뚫어놓 있으면은 피가 돌아가는 걸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피가 돌아가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추워가지고 막 요래고 있으면은 피가 잘 안 돌죠. 근데 피를 돌리기 위해서 막 비비고 이렇게 하면은 피가 돌아가거든요. 이제 이게 환경인자입니다. 말하자면 추위, 더위 이런 거. 그 다음에 피를 나쁘게 만드는 인자 중에서 뭐가 있냐면 독성인자라는 게 독성. 독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뭐 약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농약이라든가 제초제 이런 것들이 전부 피에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무슨 인자가 있는지 아십니까? 다섯 번째는 순환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환인자는 피가 아무리 있어도 뭡니까? 피가
돌아가줘야지만 되죠. 피가 잘 돌아가야 돼요. 근데 순환인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운동이에요. 피는 심장에서 퍽퍽 해준다고 해서 피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심장 운동으로 피가 갈 수 있는 거는 동맥의 모세관 입구까지밖에 못 갑니다. 모세관을 통과하는 피의 운동은 흐름은 뭘로 가냐면 모세관 운동에 의해서 모세관 현상이라는 거 아시죠?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모세관은 피가 돌고 모세관을 빠져나와가지고 정맥으로 올라올 때는 피가 어떻게 해가지고 심장까지 올려면 근육의 수축이완 운동으로 해서 피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인다. 이거는 전부가 피를 돌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근데 우린 운동 그러면은 뭐부터 생각해? 회원권 생각하고, 유니폼 생각하고, 연장 생각하고, 이것만 생각해요. 그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늘 걸어야 돼요. 늘 걷고, 그저 틈나면 이렇게 자꾸 손도 비벼주고, 목도 흔들어주고, 앉았다 일어나 또 해보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미국 가보니까 제일 황당한 것이 미국 2층까지도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게 거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400파운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한에 빠진 거죠. 그래서 피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순환인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전주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걸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몸을 움직이세요.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손깍지를 막 비비고 이러는 거. 예? 그리고 아무 데서나 막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 몸도 막 틀고, 예? 목도 막 돌리고. 이러면 여러분들 훨씬 목을 매일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100번씩만 돌리면 목 디스크 생길 일이 없습니다. 보름만 꼼짝 않고 들어놓 있으면 누구든지 뭐가 생기냐면 저게 생겨요. 욕창이 생깁니다. 피가 안 돌아가니까. 화장실에 오래 앉았으면 뭐 어때요? 발이? 저려죠. 왜 저래? 피가 안 도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리는 게, 피가 안 돌면. 그래서 이것이 순환인자. 그 다음에가 무슨 인자가 있겠느냐면 과로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로 하면은, 이러면 피가 나빠지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리듬인자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이 체질이다 그러기도 하고 이 리듬이라고 그러는 이 리듬인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내용은 피가 여러분들이 한 방울을 검사한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원료를 가지고 피를 만들었냐, 어떤 영양을 가지고 피를 만들었느냐, 환경은 어땠느냐, 독성이라든가 순환, 과로 여부, 리듬 이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뭐가 결정이 된 겁니까? 피가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의학이 무식해서도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장비가 나빠서도 아니고 피를 못 고치는 건 피가 그렇게 고쳐지게 돼 있습니까? 못 고쳐지게 돼 있습니까? 피를 고칠 수가 없고요. 그럼 이 피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뭐냐? 그 사람의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죠. 그 인생의 결과가 그 사람의 피기 때문에 피를 고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뭘 고쳐야 돼요? 삶을 고쳐야 돼요. 그 그러면 뭔 삶은 하고 물으면 사람들은 뭐래? 삶은 계란.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그 삶을 고쳐야 돼요. 그 삶을 고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자가 뭐냐면은 이 중에서 삶을 고치는 것 중에서 그래도 자기 의지로 고칠 수 있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밥을 고치는 방법이에요. 그 밥을 고치기 위해서 저는 뭐냐면은 생식을 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식 얘기는 오늘 할 얘기가 아니에요. 생식은 뭐 다음 주에 또 이제 말씀을 나누면 되는데 오늘 드릴 말씀은 이렇게 그 사람의 피의 내용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공기와 물과 밥을 먹느냐, 어떤 정신 상태를 가지고 사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 사느냐, 또 어떤 독성에 얼만큼 노출이 돼 있느냐 이거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운동을 어느 정도 하느냐, 과로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생체 리듬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피의 질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이 전주방송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인식을 하시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 이걸 확실하게만 아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제가 이 강의를 이쯤 하니까 어떤 걸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피를 고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를 고치게 되면은 지금 질병이 피가 나빠져가지고 피를 고쳐야 병이 고쳐지는 병이 병 10가지 중에서 한 7가지 정도 돼요.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간질환이라든가 콩팥질환이라든가 심지어는 암까지도 뭐가 고쳐야지만 고쳐지겠습니까? 피가 고쳐져야지만 고쳐지는 거야. 그래서 피를 고치는 약은 없기 때문에 피를 고쳐야 되는 병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약이 없는 병, 불치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고치는 방법만 알면은 피는 약으로 고치는 게 아니죠. 피가 여기 이렇게 내용을 볼 때 피가 약이나 수술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고쳐지게 생겨 먹었느냐 이런 얘기죠. 안 생겨 먹었어요. 그렇게 약이나 수술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피의 생리가 약이나 수술로 고쳐지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근본적인 내용을 확실하게만 알면은 피를 고치는 방법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고치는 방법만 알면은 현대의학이 고칠 수 있는 뭐 세균성 질환이라든가 이런 건 한 병 10가지 중에 한 3가지쯤 되거든요. 이거는 현대의학으로 고치라 그러고 나머지 7가지 질환 정도 되는 건 피를 고치는 걸로 병을 고칠 수 있으니까 이걸로 해서 7가지는 의학적인 방법이 아닌 대체학적인 방법. 이걸로 해서 고친다 그러면은 아마 이 전주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건강을 지켜나가는데 엄청난 이제 덕을 보시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1975년도 이전에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의 질병은 전염병이 중심이에요. 세균성 질환. 이것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항생제라든가 이런 약을 통해서 고쳐질 수가 있었는데 1975년도 이후에 먹거리가 잘못돼가지고 먹거리가 풍부해지니까 사람들은 뭐가 나빠졌냐면 피가 나빠져가지고 피를 고쳐야 병이 고쳐지는 이런 병으로 병의 모양이 바뀌어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의식 속에서 뭐로 남아있냐? 피를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세균성 질환인 고치듯이 그렇게 해서 고치면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이 이 피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가지고 피에 대한 얘기, 피를 어떻게 고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수경 선생님 모시고 생식 그중에서도 이제 피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예. 저희 시청률까지 생각해 주시면 열띤 강의였습니다. 피 얘기로 이제 오늘 한정이 됐는데 네. 피와 질병 관계 늦게 보신 분들을 늦게 시청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피가 피의 질에 따라서 질병의 내용이 되는데 사람마다 이제 그 위크 포인트, 그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폐가 약한 사람, 간이 약한 사람, 콩팥이 약한 사람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병은 거기에 나타나죠.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위치가 그 장소에 나타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병이라는 거는 사실 피라는 걸로 보면은 병은 하나죠. 병이 여러 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피가 나쁜 피가 간에가 모여 있으면은 그것은 간의 병이 될 것이고 나쁜 피가 폐에 가서 몰려있다 그러면 폐의 병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볼 땐 병을 만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만병이라는 걸 고치려면 10,000가지 방법이라는 것이 동원이 되는데 피가 나빠가지고 그것이 나타나는 병이 어느 장소에 나타나는 걸 병이라면 병은 한 가지니까 사실은 피를 고치면 병 고쳐진다는 병은 하나로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0가지 고치는 게 쉽습니까? 한 가지 고치는 게 쉽습니까?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요. 이 광우병 파동으로 나라 안팎으로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이 광우병이라는 게 소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기 때문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요. 우리 인간의 질병하고는 무슨 연관이라도 있는 있죠. 겁니까? 당연히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제 맹호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나니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랑이는 아무리 굶어 죽어도 풀을 먹질 않거든요. 근데 소가 고기를 먹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광우병이라는 것은 그 네덜란드에서 양의 내장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말려가지고 사료에 섞어가지고 먹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소가 고기 먹어가지고 미치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 만든 병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풀 먹으면 절대 광우병이 안 걸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식생활이 잘못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원래 먹어야 될 내용을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먹어야 될 룰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어긋나서 먹으니까 사람이 아프게 되는 겁니다. 네, 광우병 그 원리하고 사람이 아픈 거하고 먹는 걸 따지면 원리는 비슷합니다. 예. 저 피를 나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활동을 해야 이 피로를 과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준은 이제 이렇습니다. 자기가 피곤을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피곤을 느낄 때 가장 좋은 거는 쉬는 거예요. 근데 피로 그러면 그냥 잠만 자면은 피곤을 푸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피로를 회복하는 것 중에서 굶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피곤하실 때 저녁을 드시지 말고 한번 주무셔 보십시오. 저녁 먹고 자는 거하고 저녁 굶고 자는 거하고 피로의 회복도는 굶고 자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오장육부의 피로를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장육부의 피로 중에서 제일 나쁜 피로가 과식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짐승들은 병이 걸리면은 먹는다, 굶는다. 굶죠. 사람만이 병이 걸려가지고 먹어가지고 병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 뭐만도 못해. 짐승만도 못해.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예. 대표적인 현대인의 질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좀. 제일 많은 병이 이제 당뇨 같은 거죠. 당뇨는 1960년대 초만 해도 거의 없었어요. 서울대병원에 내분비내과라는 것이 60년대 초에 생겼는데 그때 외래 환자가 일주일에 2명 정도 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1983년도에 우리나라에 종합병원에 당뇨교실이 3개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1년 4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당뇨교실이 253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뇨가 말하자면 이제 원료가 나쁘고 말하자면 이제 순환인자가 안 돼가지고 피 속에 있는 그 포도당을 이용 못 해가지고 그것이 소변으로 나가는 게 당뇨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피가 나빠져 생긴 병 중에 최고로 이제 대표적인 병이 되고 그다음에 고혈압 이런 것들이죠. 네. 이렇게 피의 중요성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설명을 지금까지 계속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그 질병의 원인과 네. 또 선생님께서 정의하시는 질병의 원인에는 어떤 차이가 네, 있을까요? 차이가 많죠. 그거는 현대의학에서 질병은 2가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질병을 세균성 질환이라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염증 반응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현대의학에서 질병을 보는 시각은 이렇게 2가지인데 대체학이라는 부분에서 질병을 보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피에 질이 떨어져가지고 병이 생기는 것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균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염증 반응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통증이 있는다든가 붓는다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염증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는 일시적으로 약을 써가지고 현상을 좀 이렇게 완화시킬 수가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근데 피라는 것을 고치는 거는 현대의학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피를 고쳐야 되는 거를 피를 고치는 방법이 없으니까 현대의학에서 보는 질병관으로 피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세균성 질환을 다스리듯이 아니면은 염증 반응을 다스리는 식으로 피를 다스리니까 해보다가 안 되잖아요. 안 되면 뭐냐면 최선을 다했다. 예?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보시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JTB 이야기 건강 생식 전문가 김수경 선생님 모시고 또 생식에 관한 얘기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무얼 먹고 살아야 하는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뭐 선생님 재밌는 이야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네. 다음 주가 또 빨리 기대가 왔으면 돼요. 하고 예. 기대가 됩니다. 자, 지난주 시청자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7살, 평균 7살 되는 어린아이가 코를 킁킁거린다든지 눈을 깜빡이는 증상을 뭐라고 하는지 정답은 1번 틱장입니다. 틱장이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당첨자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께는 무료 건강 검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JTB 이야기쇼 건강을 보신 후에요. 시청 소감이나 궁금한 점을 전화나 엽서, 인터넷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네. 네, 내일 모레가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라고 합니다. 절기상으로. 가을이 이제 깊어가고 있는데 건강도 더 유의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세요.